나를 알기란 두려운 일. 혈액형 분류법 같은 성격 결정론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혈액형 분류법이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혈액형 이야기를 좋아해서 서너 사람만 모이면 언제나 이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나눈다. 너는 무슨 형이니? 아, 어쩐지 B형 같아 보이더라. 우리들은 흔히 자기 자신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그것을 궁금해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과연 혈액형으로 본 성격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사회의 지침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삶을 정말로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과 삶에 대해 진짜로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나 자신에게도 줄곧 던져온 것이기도 하다. 나는 정말 진지하게 나를 알고 싶은 걸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싶어 한다. 나는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꽤 두려운 일이다. 다수 수학자에 의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하고 그 일들에 대한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 수준이 높다고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 증상을 더 많이 보이기도 한다. 나 또한 한동안 주변에서 정해준 나라는 모습에 갇혀 지낸 적이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고 있다는 느낌과 그로 인해 극심한 피로를 맞닥뜨렸다. 그렇게 피로가 절정에 달하자 나는 꽉 잡고 있던 나는 꼭 이래야만 해 라는 강박적인 생각을 한 번에 놓게 되었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니 밥을 5분 만에 씹어 삼키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던 나는 사실 밥을 천천히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또 걸음이 빠른 편인 줄 알았지만 실은 걸음이 느렸고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잔잔한 영화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다. 혼자 지내는 걸 두려워하며 늘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혼자 누워서 세상에 다시 없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그간 내가 나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동안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얼마 동안 충격과 낯섦으로 끙끙 앓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다. 때로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사실을 마주해야 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익숙한 자화상을 찢는 아픔을 견뎌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마주하고 깊이 알고 싶어 하기보다 자신을 안다는 느낌만을 얻길 원하는 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내가 이런 것은 다 뭐뭐 때문이야 이렇게 쉬운 핑계를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이유로 혈액형, 성격, 결정론 같은 누구에게 대입해도 들어맞는 이야기에 맞아 내가 딱 이래 하고 동조하며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다. 예컨대 당신은 때론 수줍지만 때론 대범하며 모진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속마음은 여리고 상처도 잘 받으며 자신감에 차 있을 때도 있지만 쉽게 흔들기도 한다 같은 이야기들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를 알기는 아직 포기하기 이른 일이다. 이것은 삶을 사는 태도와 방향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어려워도 각오를 하고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평생을 살았지만 아직도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듯 굳이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삶이 더 편안해질지도 모르겠다. 의미 찾기와 관련된 어떤 연구에서는 직업적으로 큰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이나 현실에 낙관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직장 등 삶의 현장에서 쉽게 탈진할 수 있다고 밝힌다. 작은 업무들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좌절한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2002년에 발표된 로이 바우마스터와 캐슬린 보스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의미를 찾아 헤매는 것은 정서적으로 괴로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훨씬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태풍이 지나고 난 후 고요한 바다를 맞이하는 기쁨은 태풍을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